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는 집회가 시작되고 가장 많은 20여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는데요. 벌써 7번째 집회, 오늘도 동료들은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눈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첫 소식 최연수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줄이어 헌화를 합니다. 곳곳에선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서희초등학교의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7차 추모 집회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49제를 앞두고 최대 규모인 22여만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까지 함께했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기억하는 동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월 18일 이후 우리의 삶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만남을, 선생님의 작은 꿈과 희망을 빼앗아갔나요? 삶이란 종이장 같은 것. 일기를 보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 우리가 바람이 되어줄게. 종이 비행기 접어서 헐헐 날아가길 바라. 집회에 모인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도 사람이다. 악성 민원 차단하라.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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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틀 뒤에 있을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내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이틀 뒤 집회에선 마찰이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14년 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근조 화환을 실은 차량이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도착합니다. 학교 주변 골목을 가득 메운 화환을 보낸 건 전국의 동료 교사들입니다. 그제 오후 7시쯤 이 학교 교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4년 차 교사로 1학기에 6학년 담임을 맡다 최근엔 질병 휴직 중이었습니다. 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앞엔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뒤 걸어둔 추모 현수막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서희초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모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학생들은 고인을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착하셨어요. 하늘에서는 꼭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초등교사 노조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인이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를 탓하는 학부모의 민원까지 겹쳤다며 개인사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종합대응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이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상으로 쐈습니다. 또 다른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새벽 4시쯤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번엔 서해를 향해 쐈습니다. 이틀 전 끝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군사적 주도권이 한미가 아니라 북한이 있음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 서해에서의 한미 실사격 훈련에 대한 일종의 반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순항미사일은 특히 레이더망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아 북한이 그동안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전력 순항미사일 중대 또다시 적의 무시무시한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낮은 고도로 팔자형을 그리며 날다가 기습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발사 훈련에서 순항미사일의 초조 고도 비행 시험과
변칙적인 고도 조절 및 회피 비행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꼭 일주일 뒤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또 다른 열병식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도 인근 미림 비행장에서도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에선 북한이 이틀째 물을 방류해 물거품이 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남측 수위를 높일 수 있어 통일부가 사전 통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2013년 이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여야가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말을 맞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그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야당 지도부와 시민단체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추진도 비판했습니다. 홍범도 독립 영웅이 외국에서 강제 이주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강제 이주를 당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회에는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같은 국민들을 현명하지 못한 괴담에 선동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재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뒤 어제 저녁에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상대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내일은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 협약 당사국들에게 친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반면 여권 인사들은 횟집에서 저녁 모임을 하고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마음껏 먹고 사자는 겁니다. 이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민어 생선 올려서 맛있더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찬회를 마치고 인천의 한 횟집에 모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가 위축되자 직접 회를 먹으면서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 겁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의 책임을 민주당에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들을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횟집 먹방 릴레이를 이어가는 한편 추석 명절 선물을 우리 수산물로 해달라는 캠페인도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했고 정부 차원의 수산업계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역시 소셜미디어에 이맘때 꽃게와 대하가 먹기 좋다면서 우리 수산물을 이용하면 어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염수를 배출한다.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겨냥해 요오드 영양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고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임예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마트의 김이나 미역, 다시마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요오드가 함유된 해조류를 찾는 겁니다. 해조류 먹으면은 방사능 흡수되는 거 줄여준다?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요오드 영양제입니다. 제품 설명에 몸속에 축적된 방사능을 빼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염수 배출, 오염수 정화를 강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이 같은 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불안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요오드 성분이 방사능을 막아주고 우리 몸에 그 나쁜
중금속을 방출시켜준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요오드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방사능 배출이나 정화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고용량 요오드로 예방할 수도 없고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오드를 지금 과량 섭취하는 것은 당연히 불필요하죠.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0.15mg. 이를 넘어 과하게 먹을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조류에 요오드가 들어있지만 방사능 배출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염수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 있던 유류 저장 탱크 근처에서 유증기가 발생해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불이 붙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주 추가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폭발로 지금까지 소방관과 경찰, 주민 등 2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펀드 엘리엇. 이런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이자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국제 판정이 나왔었죠. 정부가 계산이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했는데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3대 주주였습니다.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했고 합병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엘리엇은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하며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는 곧장 정정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는 그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그 착오로 인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원금이 60억 정도 부당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엘리엇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일부 금액에 착오가 있어 손해액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87억 원이었던 배상액이 622억 원으로 조정됐고 지연이자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판정을 다시 해석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판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에 빠져있던 딸 김혜빈 씨를 지난 28일 결국 하늘로 보낸 김 씨의 부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얼마나 불친절한지 꼭 지적하고 싶었다며 저희 취재 기자에게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최원종이 흉기를 들고 차를 몰아 서현역으로 향하던 길, 하필 김혜빈 씨가 있었습니다. 혜빈 씨 부모는 뇌사 상태에 빠진 딸 얼굴을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연명 치료를 택했습니다. 사고 후 20여일 치료비만 불어나던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동차 사고 건으로 지금 입원하신 건강보험 적용 문의가 와서 연락을 드렸고요. 혹시 이게 뺑소니 사고인가요? 정보기관 사이 정보 공유가 안 돼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란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혜빈이는 운이 나빠서 차에 치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딸이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고 신청도 따로 해야 합니다. 지원 대책이나 안전 대책을 다 마련해서 한 기관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진료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정신 없었어요. 딸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놓고 엄마 아빠는 어떡하고 제가 좀 정신 풀려가지고 그러고 있었고 혜빈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게. 혜빈 씨가 병원에 머문 25일치 치료비는 4,800만 원 가량입니다.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번엔 검찰이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반복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혜빈 씨의 대학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학교에 추모 공간을 만들고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그저 슬픔에만 주목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이런 서명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20대 흑인 여성 운전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이 흑인 임산부로 알려지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며 총격 당시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창문 너머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흑인 여성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다른 경찰관이 차 앞에 섭니다. 운전석 여성은 잠시 항의하는가 싶더니 핸들을 돌립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고 앞에 선 경찰관이 겨누고 있던 총을 쏩니다. 운전자가 통제하지 않는 차는 그대로 굴러가 벽에 부딪히고서야 멈춰섭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외곽 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은 흑인 여성 21살 타키아 영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1월 태어날 예정이던 뱃속 아기도 함께 숨졌습니다. 경찰은 영이 술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10여 차례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향해 차를 몰아서 총을 쐈다는 입장입니다. 출동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까지 공개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Now we must be patient. We have to wait for the investigation to be completed. 하지만 영의 가족은 경찰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반박합니다. You know, we're going to work through the legal process and how that plays out. But in that video, I didn't see any exoneration for the police officer. 영상 공개로 양측 주장이 더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실이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어제는 간토 대지진 100주년이었습니다. 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번지면서 6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학살을 당했죠. 일본에서 처음으로 당시 학살을 다룬 극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후쿠다무라 사건의 모리다스야 감독을 도쿄에서 이영희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죽창을 든 일본인들이 길을 가는 여성을 불러 세웁니다. ちょっと待て. 15엔 50센って言ってみろ. 지진이 불러온 혼란 속에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돌자 행인들에게 발음이 힘든 일본어를 말하게 해 조선인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죽창과 소총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한 조선인이 6천 명이 넘습니다. 모리 감독은 학살의 배경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北韓国の人たちを朝鮮の人たちを日本人は上から見下して二等国民三等国民みたいな言い方をしながら安い賃金で働かせてでも同時に多分ねどっかで後ろめたかったと思うんです。 당시 시골 출신의 일본인 행상 9명도 후쿠다무라를 찾아왔다 조선인으로 오인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화는 이 사건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사회성 짙은 작품을 만들어온 모리 감독은 아직도 당시 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江戸時代とか鎌倉時代の話じゃないんですよ。100年前ですよ。その頃に生まれた人まだ生きてる人いっぱいいますよ。証拠はこれだけ残ってます。エビデンスもたくさんあります。なんで否定できるのか僕にはさっぱりわからない。 여전히 일본 사회에는 제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존재한다며 그날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레나 등 일본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는 이 영화는 오는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한국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JTBC 이영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해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도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의 경우 폐교 위기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산골 유학 프로젝트로 학교 지키기에 나선 강원도 인제의 한 분교를 조익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곰배령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 마을. 등굣길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아침을 깨웁니다.
인제군 기린초 진동분교 7 꾸러기들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올해 초 도시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인제군이 운영하는 산골 생태 유학을 통해서입니다. 나홀로 학교에 다닐 뻔했던 터줏대감 현기. 새 친구들이 전학을 오며 비록 전교 1등 자리는 내줬지만 작년에 4명이었다가 혼자 도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전교 1등 했어. 전교 1등 지금 못해 좀 섭섭해? 아니요. 함께 웃고 떠들 동갑내기와 동생들이 생긴 기쁨이 더 큽니다. 산골 유학생들 덕분에 학교는 문을 닫을 위기를 면했습니다. 새로 짓고 있던 교실엔 들어가 보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시골 동네 분위기도 확 바꿔놨습니다. 생태 유학하기 전에는 진동분교 아이들이 1명이었습니다. 7명이 되면서 조용하던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노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밝아졌죠. 생태 유학은 도시 아이들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춰주고 짝수, 홀수, 홀수예요, 짝수. 홀수.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짝수. 홀수. 정답. 교실 밖 자연은 곧 학습장이 됩니다. 이혜리가 나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돈들. 모양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아서. 생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서 자존감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도 알찹니다. 어제는 친구들과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괜히 다 먹었다. 초콜릿 너무 달아요. 아이들의 진짜 시골 생활은 학교가 끝난 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앞 계곡을 찾아 신나는 물놀이를 즐깁니다. 튜브로 물살을 타는가 하면 그물과 통발로 물고기도 잡습니다. 주말엔 다양한 체험학습도 이뤄집니다. 텃밭 가꾸기는 기본, 승마와 서핑 등도 즐겼습니다. 오늘은 수륙 양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관련 교육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자연 속을 마음껏 뛰어논 덕에 아이들의 건강은 덤입니다. 내연이 없어가지고 감기나 그 아토피 같은 것도 안 생겨요.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장기 유학을 결심한 가정도 생겼습니다. 당초 1년 계획을 수정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머물기로 한 겁니다. 돌아간 다음에 여기 다시 올 거야? 여기로 여행 올 거야? 나 여기서 못 잊을 것 같아. 1학기 동안만 3, 4개월 정도 있었는데도 아이들이 벌써부터 돌아가면 그리울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여기서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진동분교 아이들. 듣기 좋은 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지길 바라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제9호 태풍 사울라로 중국 광둥성 주민 47만 명이 대피하고 대부분의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사울라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광둥 주하이에 상륙한 뒤 초속 45m의 속도로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열차 4천여 편과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광둥성 일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도 멈췄습니다. 사울라는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중동부 아브루초 지역의 마스코트로 사랑을 받아온 곰이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숨진 곰은 아마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마르시칸 갈색곰으로 전 세계 6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현재 아브루초 국립공원의 페이스북엔 아마레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선 이 남성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용차 조수석에 거대한 뿔이 달린 소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소는 와투시 김뿔소로 몸무게만 1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인 리 마이어는 자신의 반려동물 하우디도디가 조수석에 타는 걸 좋아해 차를 개조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마이어에게 운전자 시야방해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경고한 뒤 집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치 술래잡기 같은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카바디인데요. 다음 달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 특전사 군복을 벗고 태극마크를 단 선수를 최종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 손이나 발로 툭 건드리고 돌아오면 점수를 얻고 터치당한 선수는 아웃됩니다. 수비는 터치를 피하는 동시에 상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방식은 술래잡기와 피구, 속도와 강도는
격투기를 닮은 카바디입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선 우리 남자팀이 종주국 인도를 물리치며 은메달을 땄습니다. 당시 동메달을 놓친 여자팀 우희주는 군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카바디를 향한 마음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군 장교 후보 시절 떠밀리다시피 도전하게 된 미스 코리아 대회. 하지만 낯선 종목을 알릴 기회라 받아들였고 후배들이 장난으로 제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기니까 지원서를 막 작성해서 제 사진 캡처해서 넣고 막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화도 내고 누구야 막 찾느라 바빴는데 카바디 선수다라고 이 한마디를 하는 게 우리 비인기 종목인 카바디에서 크게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입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수색중대에서 이제 소대장 생활을 하면서도 소대원들한테 이제 카바디를 알려주기도 하고 전투체력 종목으로 카바디를 보급해서 카바디를 알려주기도 하고. 해외 파병 중에도 미련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자 아시아 선수권 대회나 그런 다른 뭐 대회에서는 다 금메달이나 1위를 한 경험이 있지만 가장 큰 대회에서의 메달이 없다는 게 되게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아서 결국 지난 6월 전역했고 선발전을 거쳐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치고받고 부딪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경기할 땐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막 멍이 들어있거나 끝나고 나면 쓸려서 막 피가 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천 선수촌엔 훈련장이 없어 낡은 수련원 체육관에서 담금질을 이어온 카바디 대표팀. 존재감을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 일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가 5mm 내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5mm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전남지방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